자, 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는 분들은 구글 클래스의 아래 영상에 있죠. 구글 클래스의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중3 기출문제를 보면서 강남구 그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학교 시험 문제 3학년 걸 봤었는데요. 정말 문제가 그 다양한 고민과 이런 걸 통해서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고 그런 어떤 학생들이 정말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칭찬을 했었는데요. 칭찬? 선생님이 뭐 나한테 칭찬받고서 대단한 어떤 즐거움을 느낄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칭찬이라기보다는 정말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2019학년도 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를 제가 휘문중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중학교 2학년 휘문중학교 2019학년도 출제됐다고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평이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부등식이 해, 이렇게 1을 해로 갖는 부등식이 아닌 것은, 뭐, 간단하죠, 그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도 뭐, 적당해요, 적당해.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적당하죠, 그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통 평이한 내용이에요. 3번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자, 요거는 아마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 유사한 것이 많아서 제가 다른 시험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뭐, 이 오른쪽에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가지고 그냥 방정식 처리해서 이항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아주 뭐 간단합니다. 이 정도. 여기 뭐 7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요거는 약간 좀 A, B, C 공통으로 들어갈 식이 이거라고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갈 식이 이거라고 할 때, 뭐 같이 놔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제곱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식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라고 해놨죠. 왜냐면 제곱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살짝 불편해. 요거는 이제 제곱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2학년에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뭐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 약간 킬러 문제성이, 그죠? 킬러 문제 같죠? 약간 킬러 문제 같지 않나요? 자, 요 부분이, 자, 요쪽에 있는 식은 뭐 그저 그런데, 요쪽에 있는 식이, 요건 뭔가 손을 많이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가 거의 킬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지금 시각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10번 문제가 좀 아이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7번 문제는 그냥 봐서는 쉽지만 제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나 8번은 뭐 이것은 평이하죠. 그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거지. 8번은 그냥 보통 평이하죠. 자, 11번. 자, 요거는 뭐 문제 많이 봤는데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가? 다음 달력에서 교과서에 보면 창의력에 관련된 사고력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단원 끝부분에 가면 있잖아요. 아마 거기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내가 많이 봤어요.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자, 다음 달력에서 세로로 나란히 있는 두 수 중에서 위 칸의 수를 분자, 아래 칸의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를 만들었을 때 그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그냥 이거는 보이는 대로 찾는 것이 더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찾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요런 거죠. 요거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문제인데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0.8은 0.79 땡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야, 이런 거는 왜
그게 사립학교인데, 희문중학교 사립학교인데, 윗단계 선생님들이 잡아주지를 못했을까? 자, 이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라는 분수는 1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0. 이렇게 하고 8, 1은 8, 2가 남네요. 그러면 2, 8에 16, 그럼 4가 남네요. 5, 8에 4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125인데 이것을 순환소수로 0.1249 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분수가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줄에 6개, 두 번째 줄에 7개, 세 번째 줄에 7개, 네 번째 줄에 3개, 10개, 13개. 그래서 총 23개. 싹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23개 복이 없잖아, 지금.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요런 분수를 얘기한 건데, 요런 분수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낸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개념 정리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유한소수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없는 것을 골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거는 오류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선생님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에?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되나? 알아야지. 그리고 그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그 연륜이 작은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낸다고 하면 나이가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거를. 이건 완전히 오류 문제네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루지 말라고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실이 잘못 틀린 건 아니거든.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거든.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럼 골라봅시다. 답을. 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그죠? 이렇게 세면 되죠. 셋, 넷, 이렇게 세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7이 없어지니까 안 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되죠. 일곱, 여덟, 여기는 아니고, 이제 밑에 줄에 와서, 여기 7 또 없어지네요. 11이 있으니까 아홉, 열, 열하나, 요 속에 3이 들어있는데 7이 안 없어지죠? 얘는 아니구나. 12, 13의 매수, 13의 매수, 여기 3이 뭐 여러 개 있으니까 13, 여기는 7이 있지만 여기 위에 거랑 없어집니다. 13, 14, 여기까지 15개예요. 15. 여기 4, 7에 3, 7에 21. 여기 있네요. 여기 7은 없어지지만 3이 남죠. 그죠? 16개. 그래서 16개입니다. 그죠? 16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딴 거 쓴 애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의미는 비슷한데 이 유한소수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명백하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런 표현 자체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문제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이 같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내용을 잊어버렸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자, 여기 킬러 문제는 결국은 여기는 지금 10번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12번도 흔한 문제고요. 13번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의 범위는 뭐 요거는 이제 부등식에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보는데. 그리고 여기는 한꺼번에 3개를 냈어요. 순환소수로 나타내고 순환 마디를 말하시오. 뭐 요런 거는 킬러 문제가 될 수 없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요거 같아요. 요거 14번. 그런데 킬러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문제집에 좀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 그래도 이 정도면 활용 문제니까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 17번은 교과 과정에 맞는지 직접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음수의 지수가 나오면 안 돼요. 중학교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 C-2가 있기 때문에 이 C 값이 2보다 큰 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요거는 뭐 풀어봐야 되지만 이제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좌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평이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18번. 18번은 전개도를 이용하여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평행한 두 면에 있는 식의 곱이 모두 같다고 한다. 이때 A, B, C에 들어갈 식에 대해서 곱이 모두 같다. 마주보고 있는 면끼리 그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주보고 있는 면의 개수의 합이래요. 아, 개수의 합이야 또? 개수의 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런데 말이죠. 마주보는 면이 이 B와 마주보는 면이 어딜까요? B와 마주보는 면이 요놈이죠. 그죠? 요놈. 그 다음에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구나. 다르게. 여기 얘와 마주보는 면이 바로 또 요놈이죠. 그죠? 요놈. 야, A 플러스 B의 개수다. 그 다음에 이제 요 A와 마주보는 면이 바로 요놈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얘가 있네. 여기. 곱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곱한 것을 요식으로 나누어 주면 B를 알 수 있고요. 그 곱한 것을 요식으로 나누어 주면 A를 알 수 있겠네. 그죠? 직접 구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을까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역수인 경우는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살짝 고쳐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마주보는 면끼리의 곱이 1이 된다. 즉 역수의 성질을 가지고 간단히 하는 방법들은 있는데 이게 곱이 같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기 나온 식, 여기 요식과 요식을 곱해서 나온 식을 얘로 나누면, 요놈으로 나누면 얘가 되고, 요놈으로 나누면 A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한 다음 A와 B를 구해서 더한 식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개수의 합은 또 이거 선행한 아이들한테 약간 유리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A와 B에다가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A와 B에다가 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개수의 합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개수의 합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 약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배우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 1학년 과정에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을 배울 때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결하면 좀 더 좋으니까 이거는 약간 선행한 친구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한 아이들이 그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종류의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못 써. 뭔지 몰라. 그 문제만 풀 때 그거 하는 거지. 선행할 때 이런 걸 하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와, 이렇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풀 때 그걸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은 이거는 뭐 학생들이 주로 싫어하는 문제니까 근데 뭐 평이하네요. 둥글게 생긴 호수 둘레길을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 호수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단 말이지. 요것도 평이하고요. 철수는 걷다가 멈춰서 10분 쉬고 뛰었다. 야, 요거 10분 쉰 거. 요거는 이제 좀 한 단계 고쳐서 냈네요. 그리고서 한 바퀴를 돌았나?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늦지 않고 도착했고 철수는
영희보다 늦지 않게 도착했다. 아, 그랬을 때 철수가 200m로 뛴 거리는 최소 얼마인가 그랬는데 딱 만난 거 따지면 되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뛰었다고 하면 되니까 얼마 이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죠?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면 지금 이 상태로 와서는 서술형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냐? 여기 15번부터 서술형이야.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건 서술형의 문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9번하고 요 19번하고 물론 다른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는데 19번하고 여기 10번하고 요걸 조심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는 분들은 구글 클래스의 아래 영상에 있죠. 구글 클래스의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이 들어오시면 문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글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